현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예,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이 사안 좀 보셨습니까? 네. 이 사항은 사실은 어제 이재명 대표님도 그 발언 중에 네. 얘기했지만은 역사에 기록되는 날이라고 어, 봅니다. 검찰 쿠데타의 날이기도 하죠. 음, 왜냐? 사실은 뭐 제1야당 대표가 소환된 사상 초유에 네, 일어났던 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은 이미 한 3년 조사를 해서 무혐의로 끝났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다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 소환을 했지 네, 않습니까? 네, 없던 그 전혀 관계가 전혀 없었던 사건을 다시 만들었고 또 다시 덮어씌우기를 하잖아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 몰았듯이 네, 그와 유사한 것이죠. 어, 그러니까 앞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네, 정치 사살을 하기 위한 이런 것이다라는 아,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미 무혐의로 끝났던 것은 그 시민 네, 구단을 지자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쳤던 거잖아요. 후원금을 받고 후원금 열심히 하도록 하고 네. 거기에서 세금을 절약해서 또 성남시 발전을 그렇죠. 위해서 이게 노력했는데 뭐 사실 성남 FC가 네. 받은 광고비죠. 광고 광고비죠. 기업은 예, 광고를 예. 하고 광고비죠. 광고비를 예, 주고 이런 예. 건데.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된다면은 네. 모든 지자체장이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음. 지자체장들은 전부 다 자기 서울시면 서울시, 부산시면 부산시, 네. 뭐 무슨 강릉시면 강릉시 나름대로 그 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기업이 유치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그렇죠. 창출되잖아요. 그 근데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그렇죠. 거고. 기업을 유치를 해야만이 그 도시가 발전을 하는데 그냥 유치가 되나요? 여러 가지 특혜를 주잖아요, 사실은. 네.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일부 삭감해 네. 준다든가 공장을 지역을 빌려 준다든가 이런 음. 걸 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 못하는 지자체장들도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장은 음. 어떻게든 기업을 유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유치하는 거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 예. 뭐 혜택을 그리고 주고. 오면은 혜택을 주잖아요. 혜택 네. 안 주면 안 와도 딴 데 오겠습니까? 가죠. 예, 예. 예. 그러면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지자체가 하는 것도 음. 이것이 제3자 뇌물죄나 뭐 이런 게 된다고 네.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 이러한 것은 이렇게 되게 되면 모든 지자체장이 움츠러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더 네. 움츠러들죠. 지자체장이 연루되면 그 밑에 아. 공무원들이 그 문제가 될 수가 네. 있잖아요, 연간이. 그러니까 그렇죠. 적극 행정을 안 하려고 하겠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왜 기업 유치해? 기업 유치하려면 뭔가 세제 깎아준 것도 특혜라고 하고 뭐 음. 삼자 뇌물죄로 걸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의 이제 복지부동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겠네요. 그러면 그 손해는 네. 각 지자체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손해가 음. 가는 것이죠. 결국 시민들, 주민들, 국민들의 손해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걸 수사해서 뭐 이제 법원 판단이 있겠지만은 네. 기소는 한다고 보시는 거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께서도 네. 기소를 기정사실화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마 기소 안 하면은 검찰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하. 그렇겠네요. 그게 이거 완전 그야말로 연극이었다, 어. 쇼다, 보여주기식이다, 네. 창피주기식이다 이렇게 또 공격을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받으니까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일단 기소를 시키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답정 기소다 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네, 기소는 정해져 있는 게 명백하다. 네, 그래서 법정에서 진실을 두고 다투겠다라고 네, 강조를 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사례를 예, 보면은 예. 이 사례가 어떤지 연관이 보이나요? 쉬울 거죠. 저는 이미 언론에서 네. 저는 무죄다라고 언론 심판을 했어요, 사실은. 모든 언론에서 저거는 지도 띄워서 궤적을 보고 당연한 거다. 지도 보면 알죠. 지도 그냥. 보면 알고 예. 저거는 진짜 상식적이다라고 대다수 언론들이 다 그렇게 음. 얘기를 했고 패널들도 이제는 다 그런 분위기예요. 네. 언론 재판을
그 당정대로 해서 몰려고 했는데 아하. 다행스럽게도 국민들은 현명하잖아요. 네. 국민들도 현명하게 이해해 주시고 음. 언론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네. 지금은 판정승으로 제가 이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 신원식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고소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의 네. 사례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례도 음. 그와 유사한 거죠. 아. 이게 이 여론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가다가 검찰 네. 소환해서 네, 이걸 어떻게 보면은 추석 설 밥상에 좀 올리려고 네,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거기다가 어제 또 하나 터졌던 게 뭡니까? 네. 이재명 대표 아들 아. 장남의 다시 성매매 의혹으로 그 불송치됐던 거를 다시 수사하라고 네. 검찰에서 지시를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29일 날 했다고 하는데 네. 언론에 어제 터져 나왔어요. 어제 나왔죠. 그것이 뭐 우연의 일치라고는 전 보기 아하.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환되는 날 아들 문제도 언론에 같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그렇네요. 불송치된 거를 다시 수사하라고 네. 지시했잖아요. 아하.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수정밥상에 가족 모두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사람이 가장 취약한 것이 있어요. 자기 문제는 용기를 내서 끝까지 싸울 수가 있는데 자식의 문제를 건들면은 예. 대부분이 약해져요. 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자식 봐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자식의 통상 보면은 이런 수순들이 네. 본인을 흔들어 보고 안 되면은 그다음 가족을 흔들어요. 네. 자식이나 그래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속한 조직을 흔들어요. 그럼 조직에서 어떻게 됩니까? 막 분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너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계된 것도 지금 본인을 소환하고 흔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족까지 흔들고 흔드는 거죠. 그래도 이것이 문제가 꿋꿋이 견뎌내면은 이재명 대표의 조직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흔드는 거죠. 네. 더불어민주당을 흔들면서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내분이 생길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예. 참 검찰 아마 수순이 보여요. 검찰 공화국의 네. 공작 정치 또는 이런 정치들이 검찰 정치를 하는 것이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네. 우려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매의 눈으로 이런 걸 지켜봐야 되는데 참 그렇네요. 그리고 특히 언론도 매의 눈으로 이런 걸 잘 지켜보고 또 이런 걸 네.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할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분 여러분이라도 네.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지고 또 같이 싸워야 네. 되겠죠. 네. 특히 제가 이제 현장에 어제 갔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예, 추석 예. 현장에 가서 예. 상황을 좀 봤는데 어제 제 느낌은 민주당 의원들 그 현장에 함께한 네. 의원들 뭐 40여 네. 명 의원들이 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네. 뭔가 단단히 각오를 한 네. 어떤 결기가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어제 이제 출석 이후에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네.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동안 쭉 이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네. 민주당 너무 약하다. 네. 특히 단일 대우도 안 되고 네. 너무 이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 정권에 너무 설렁설렁 물렁물렁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물론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이거 발의도 하고 하면서 움직임도 보이긴 했지만 네. 그게 이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네. 예.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네. 직접 이제 느껴보고 있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단일 대우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사실은 언론에서 자꾸 분열시키려고 일부 보수 언론들이 네네. 뭐 이상한 목소리를 그런 걸 자꾸 내잖아요. 네. 대다수 의원님들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단일 대우로 유지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엔 국민에게 그 칼날이 결국에는. 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특히 성남 FC 의혹과 관련된 것은 완전한
음모극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 대우를 다 유지하고 어저께 한 40여 명의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셨지만은 못 가신 의원님들도 다 어. 마음은 하나였어요. 예. 예, 저도 사실 어제 가고 싶었는데 음.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그 계획이 돼 있어요. 예. 그 또 김어준의 뉴스 공장 그 시간하고 또 겹쳐서 도저히 그 시간에 맞춰 못 가겠더라고요. 아, 꼭 그러셨군요. 끝나고 또 저는 지금 무인기로 싸워야 돼서 네. 그다음 계획이 있고 그다음 계획이 있었지만은 아하. 마음은 그거 가면서 계속 이렇게 보셨군요. 보고 예. 그랬죠. 어제 저녁에도 사실 또 방송이 있어서 그 시간 원래는 오후 6시쯤 나오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6시경에 또 방송이 계획돼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끝나고도 계속 그쪽에 이제 그 보고 계셨어요. 보고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은 늘 같이 하고 있다. 그거 나온 40명으로 평가하면 안 되겠다. 네. 네.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 검찰의 이런 수사 정국 네. 사정 정국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네. 이런 분위기도 민주당에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럼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네. 진짜로 선봉에 서서 지금 싸우는 중입니다. 네. 네. 뉴스공장 다녀오시는데 어떠셨어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 예. 네, 네. 뉴스공장이 그동안 그 기여를 많이 했잖아요. 네. 아주 뉴스공장하고 그대로 설치했더라고요. 아, 스튜디오를. 스튜디오도 그대로 했고 네. 하는 방식도 그대로고 아, TBS처럼. 예, TBS와 똑같이 네. 했고 거기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도 아, 그대로 옮겼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왜 김어준 공장장하고 같이 진행하는 유미리 기자 유미리 있잖아요. 기자. 예. 그 첫날 방송에 보니까 그 오는 데 있어서 네. 되게 고민을 한 흔적이 아. 보이더라고요. 울먹이고. 예, 예. 그래서 사실 TBS 좋은 직장에서 네. 강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셈이죠. 그걸 그래서 제가 어저께 유미리 기자 만나서도 네, 네. 그 첫날 보니까 울먹이던데 아주 잘 왔다고 격려해주고 격려도 하고 오셨군요. 그랬더니 네. 본인이 빠져나오면 또 동료들이 어려운가 봐요. 아, 그 일을 누군가 메꿔주고 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잠시 망설이긴 해. 그것 때문에 네. 한편에서는 걸려서 그런 건데 가감히 용기를 내서 이 뉴스공장과 같이 또 합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사실 저는 대단히 용기가 있다고 봐요. 네. TBS와 같은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죠, 직원이면. 사실 물론 뉴스공장이 성공하리라고 예측은 되지만은 네. 사실은 뭐 보장이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나오는 시점은. 그렇겠죠. 근데 다행히 벌써 거기 한 80만 올라가고 오늘 정도면 한 100만 갈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네. 그 오히려 이제 오세훈 서울시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그러니까 네. 시의회에서 어떻게 뭐 돈줄을 네. 끊어버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네. 나오게 됐지만 이 오세훈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만들어 준 거잖아요, 사실. 네, 뉴스공장의 이런 네. 인기를 다시 한 번 더 네. 만들어 준 셈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뉴스공장의 김호중과 뉴스공장은 네. 동물원에 갇혀 있었는데 아, 이제 숲으로 풀어준 거야 호랑이 여자를. 그러니까 마음껏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사실은 뉴스공장이 TBS에 있을 때는 TBS 안에. TBS 안에 있을 때는 방송사로서 여야 균형도 맞춰야 되고 네. 쓰는 언어도 절제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동물은 아니라고 비유한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는 강야로 나왔으니 네. 마음껏 해짓고 다니고 여론을 만들겠죠. 네. 그래서 우리 오마이TV도 네. 성공을 해야 되고 뉴스공장도 저는 성공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우리 진보 진영의 TV, 네. 진보 진영의 유튜버가 성공을 해야 또 우리가 여론을 하고 단일 대우로 진보 네. 진영이나 민주 진영이 같이 싸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이 겸손은 힘들다. 네.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네. 그 보시고 9시에 김병주, 네. 주블리 김병주 만나러 오시면 되겠네요. 네, 수요일은. 예, 그렇죠.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접 20만 뭐 나오고 하던데 20만 명이 다 오시면 좋겠네요. 아, 그렇죠. 제 바람을 예, 제가 말씀드리고 예. 주블리 김병주 말씀드리는 순간 구독자가 14만 5천 명. 아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4만 4천 몇백 네. 명이었는데 네. 14만 5천 명까지 예. 나왔고 올 15만 가겠는데요. 오늘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말씀과 좀 나눠봤는데, 자 어쨌든 이 검찰의 계속된 수사, 뭐 소환 이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황 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에 대한 거는 기대가 국민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네. 뭐 지금 판결이 됐지만 계속 될수록 여러 방면에서 비판의 목소리, 또 이건 아닌데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제일 야당한테 얘기를 하고 SOS를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민주당이 잘해야죠. 사실 정권 초기라서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정권 초기의 야당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예, 새로운 정부에 예. 대한 기대가 기대가 크죠. 크고 예. 또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별로 이슈를 선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지자들께서는 네. 우리 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대가 클 텐데 정권 초기에 지금 이제 한 1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네. 이제 한 9개월 됐나요? 그렇죠. 예, 9개월 이제 이렇게 돼 되는 가는데 그 동안은 그렇게 사실은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막 계속 견제하고 하면은 새로운 정부 발목 잡기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나마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가 되고 네. 단일 대우로 이렇게 가고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지층에서 보기에는 불만족스럽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방향이 이제 서서히 바뀌어서 공격력이 끌어올려지고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렇네요. 네. 2023년은 다를 것이다. 네,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